지난 시간에는 이제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얘들아. 그래서 함수는 뭐였어요? 라고 물으면 아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도 한 명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지야? 함수가 뭐죠? 모르겠어요. 수아, 함수가 뭔가요? 그 이미지만 설명해봐. 그 함수의 이미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함수에 대한 이미지. 정의역, 치역. 오, 정의역, 치역, 공역. 다시 하나 좋은 키워드가 나왔네요. X 원수랑 Y에서 하나씩. 오케이, X의 원소가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그치? 그 대응 관계를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다? 함수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그 미팅 얘기했었잖아, 그지? 그 미팅에 대한 이미지를 잘 떠올리면 돼요. 그게 함수예요.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 있었죠? 세 가지.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식. 식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 두 번째, 벤다이어그램. 벤다이어그램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 세 번째, 그래프.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 벤다이어그램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 유한계. 보기 편합니다. 그죠? 보기 편합니다. 단점, 유한계일 때만 쓸 수 있다. 무한계일 땐 쓸 수 없다. 그래프, 장점, 보기 편하다. 그죠? 또 장점, 무한계일 때도 표현할 수 있다. 네, 대신에 그래프를 그리기가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게 잘 그려지면 그다음부터 되게 편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나중에는 지금은 벤다이어그램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벤다이어그램의 역할은 거의 이제 소소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식과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 세 가지. 자, 식에서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그 정의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다 넣었을 때 그게 공역의 원소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하나의 값을 넣었을 때 두 개의 값이 나올 리가 없을 테니까 식은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 벤다이어그램에서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두 개로 갈라지는 게 있나요?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선택하지 않은 게 있나요? 이런 얘기였어요. 맞아? 그다음에 그래프에서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세로선을 그어서 X값이 두 개 나오고. Y값이 두 개 나옵니다. X가 하나일 때 Y가 세로선을 그어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걔는 함수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렇게 됐죠? 다음 주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는 이제 알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함수 종류. 첫 번째는 어떤 함수가 있냐면 1대1 함수라는 애가 있어요. 1대1 함수라는 애가 있어요.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 1대1 대응이라는 애가 있고요. 1대1 대응이라는 애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얘는 항등함수입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상수함수예요. 항등함수. 그다음에 상수함수. 이렇게 총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배워요. 오케이? 이렇게 함수의 종류 네 가지가 있고 우리가 함수를 배웠을 때는 어떻게 배웠으니까 식과 벤다이어그램과 뭘 가지고 그래프를 가지고 세 가지로 배웠으니까 여기서 식은 뭐 크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여기는 얘를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했을 때 어떤 이미지인지 일단은 정의 먼저 써줘야겠네요. 정의 먼저 생각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다음 마지막 그래프로 봤을 때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렇게 좀 네 가지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일단 정의는 뭐냐면 정의는 좀 어려워요. 잘 봐봐. 임의의 실수 x1과 x2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오케이? 임의의 실수 x1과 임의의 x1과 x2에 대해서 x1이랑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애가 1대1 함수예요.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는 벤다이어그램 상에서 바라본다면 여기 x, 여기 y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었을 때 1, 2, 3, 4 이렇게 있었다 쳐보자. 1, 2, 3, 4, 5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봐봐. 여기는 얘가 누군가를 선택했어요. 1을 선택했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지금 잘 봐봐. 얘네들이 같지 않으면 여기는 얘랑 얘가 서로 다르다면 그 함수값도 어떻게 되고 싶었어? 달라지고 싶었어.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1은 이제 선택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1이라는 게 1을 선택해버렸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 두 개가 같이 1을 선택하면 저 정의를 만족시키지 않을 거다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요인이 얘는 뭘 선택할 수 없어? 1이라는 건 선택할 수 없어. 이런 뜻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다시 1과 3은 선택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4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4라고 하는 거는 1과 3과 4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어. 선택권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얘를 선택했다고 쳐보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의 이미지가 뭐냐면 1대1 함수의 이미지입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1대1 함수라는 건 말 그대로야. 여기는 얘이지. 잘 들어봐. 1대1이라고 했지. 1대1. 이게 하나씩만 이렇게 딱 대응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1대1 뭐라고 합니다? 함수라고 합니다. 얘 정의는 뭐예요? 여기는 얘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여기는 얘 대우 명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fx1과 fx2가 서로 같았다면 x1과 x2가 서로 같아요. 이렇게 되니 이 명제를 만족시키는 함수도 얘도 마찬가지 1대1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얘 대우, 얘 부정해서 대우 명제를 만들었어요.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어야 되니까 같은 의미인데 왜 같은지 봐봐. 어쩌다 보니까 두 개의 함수값이 같았대 라고 한다면 걔네들에 대해서는 x1과 x2가 같은 애였어.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도 다른 애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개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벤 다이어그램상에서 요런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미팅 얘기했었잖아. 선생님이 미팅 얘기했었는데 그 친구들끼리 되게 의리가 되게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쟤를 찍었어? 그럼 나는 그래 쟤는 마음에 들어도 안 찍을 거야. 다른 애 찍을 거야. 이런 이미지가 1대1 함수의 이미지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에서 마찬가지로 같이 본다면 그래프에서는 이런 이미지가 있어. 잘 봐봐. 얘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돌아갈 수 없지. 왜? 그러면 이게 세로선 그으면 두 점에서 만나버리니까 얘는 한번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기 시작했다면 이쪽으로만 계속 가야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줄 때. 근데 여기는 얘를 얘가 1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 그래서 일단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세로선 테스트를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봐봐. 증가 하다가 갑자기 감소 딱 했어.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얘 이렇게 그어버리면은 현재 상황이 뭐냐면 얘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얘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어떻게 돼버린 거야? 같아져 버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한번 증가했다면 계속 증가만 해야 돼. 내려가는 순간 이렇게 가로선에 두 점에 걸리는 게 발생할 거고 그러면 여기는 이 함수값이랑 이 함수값, 얘의 함수값이 무조건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텐데 여기는 얘는 가로선 테스트를 합니다. 무슨 테스트? 가로선 테스트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로선을 다 그어가면서 다 한 점에서 만나기만 하면 얘는 뭐가 됩니다? 얘는 1대1 함수가 되네요. 이렇게 그래프로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어렵지 않죠? 봐봐. 그 다음에 두 번째 1대1 대응. 여기는 얘는 진짜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역함수 얘기까지 이제 확장돼서 가는 애라서 얘는 되게 중요한데 여기는 얘는 정의가 일단 뭐냐면 얘는 1대1 함수이면서 1대1 함수이면서 플러스 뭐랑 같아야 되냐면 공역이랑 치역까지 같아지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함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다시 봐봐. 1대1 함수랑 1대1 함수의 조건도 가지고 있어야 되면서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아야 된대. 잘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공역이 1, 2, 3, 4, 5잖아. 근데 얘 치역은 얼마야? 1, 2, 3, 4지. 맞아? 다르잖아. 그치? 1대1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었다면은 애시당초 어떤 상황이어야겠어? 원소가 다르. 그치, 원소가 둘 다 같아야 돼. 숫자가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1, 2, 3, 4 뭐 이렇게 있었고 5, 6, 7, 8 5, 6, 7, 8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잘 나눠 갖는다 이런 이미지는 다 똑같은 거지만 여기는 얘가 전부 다 선택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도 이 그래프상에서는 사실 1대1 대응이랑 1대1 함수를 그래프상에서 비교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둘 다 어차피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둘 다 가로선 테스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둘 다 가로선 테스트.
근데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어야 돼?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은 상황이어야 돼. 근데 봐봐, 아무 말이 없으면 공역을 실수 전체로 하기로 했었잖아.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봐봐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도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지수함수 그래프입니다 라고 2학년 때 배우게 돼요. 2학년 때 한 학기만 지나면 이거 배우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얘 공역이 실수 전체였다고 생각한다면 얘 치역은 뭐냐면 0보다 큰 실수가 돼버린단 말이야. 이 밑에 거는 내가 나오지 않잖아. 함수값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 그렇지? 이렇게 되는 형태는 1대1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1대1 대응이라는 건 밑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1대1 대응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공역이랑 치역이랑 일치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여기는 1대1 대응입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공역이랑 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요 포인트. 굳이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잖아.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은 거의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뭘 배우게 되냐면 역함수라는 애를 배우게 돼. 역함수라는 애를 배우게 됩니다. 미리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갈게요. 봐봐. 그냥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1, 2, 3, 4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 마찬가지 5, 6, 7, 8, 9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4개만 있었다고 쳐볼까?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이 상태에서 내가 얘가 얘를 선택했어. 얘가 얘를 선택했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 거꾸로 가는 이 함수를 가지고 역함수라고 하거든. 오케이? 얘가 이쪽으로 가는 이 함수가 원래 함수 f였다면 얘 거꾸로 가는 그러니까 얘가 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얘가 지금 두 명한테 선택을 받았으니까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두 개로 갈라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두 개로 갈라지는 건 함수가 아니라고 했으니 일단 뭐여야 되겠어? 얘가 얘를 선택했다면 얘는 얘를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1대1 함수여야 돼. 그래서 뭐 이렇게 선택했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됐어? 여기 9가 있었다면 봐봐. 요 상태에서 얘가 이쪽 거꾸로 가는 걸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는 갈 데가 없지. 맞아? 그럼 함수가 또 아니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아무것도 비어있는 게 없어요. 다 1대1로 딱딱딱 만나는 요 상황을 가지고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고 1대1 대응일 때만 뭐가 존재합니다?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두 개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거고요. 그래서 천천히 다 구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자 여기는 얘 정의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 이 정의를 다시 이렇게 써놨지. 이 정의 여기는 얘를 보면서 문제에서 얘 1대1 함수예요 이렇게 주지 않아요.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잘 안 줘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어. 임의의 실수 x1과 x2에 대해서 이런 걸 만족합니다. 혹은 임의의 실수 x1과 x2에 대해서 이런 걸 만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줬을 때 걔가 1대1 함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구나.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구나 정도까지는 기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나씩 선택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요. 가로선 테스트를 했을 때 만나는 점이 이렇게 하나라도 두 개 이상인 게 하나라도 있다면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군요.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두 개는 정의잖아요. 그지? 요거랑 요거에 대한 이름을 이런 함수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 걔네들에 대한 벤다이그램에 대한 이미지랑 그래프에 대한 이미지를 지금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걸 이렇게 돼 있는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정의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얘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이따가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만 더 하죠. 항등함수는 어떤 이미지냐면 항등함수는 식으로도 봐도 돼. 얘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냐면 이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F에다가 X를 집어넣었어. 그 결과가 X가 나와. 그러니까 X를 집어넣은 게 그대로 이렇게 튀어나온 이런 이미지가 항등함수의 이미지입니다. 항상 같다. 내가 1 넣었으면 1 나오는 거고 2 넣었으면 2 나오는 거고 3 넣었으면 3 나오는 그런 함수가 항등함수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얘는 집합 자체도 같아요. 벤다이그램상에서 본다면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1, 2, 3이었어. 1, 2, 3이었어. 그러면 1 넣으면 1 나오는 거, 2 넣으면 2 나오는 거, 3 넣으면 3 나오는 이런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항등함수라고 부르고요. 항등함수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I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IX라고 보통 많이 써요. IX. 그래서 X 넣으면 X 나오는 그런 함수, 이런 함수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Y는 X라는 직선이 있지. 여기는 얘가 사실은 뭐겠어?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는 얘잖아. 그치? 얘가 항등함수였던 거야.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는 반드시 100% 어떤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Y는 X라는 직선, 이 직선. 여기는 얘가 Y는 IX라고 하는 항등함수의 그래프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1 넣으면 1 나와요. 2 넣으면 2 나와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0 넣으면 0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y는 x. 여기는 얘가 뭐라고? 항등 함수. 오케이? 요거는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이제 요 상수함수야. 상수함수. 근데 은근히 헷갈려요. 별로 안 헷갈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은근히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상수함수는 뭐냐면 몰빵된 형태야.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fx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있는 걔가 전부 다 1이래. 그러니까 1 넣어도 1이고 2 넣어도 1이고 3 넣어도 1이고 4 넣어도 1이고 5 넣어도 1이래. 이렇게 되는 게 상수 하나에 딱 이렇게 꽂혀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벤 다이어그램 이미지로 바라본다면 여기 x에서 y로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1, 2, 3, 4 이렇게 있었고 1, 2, 3, 뭐 5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는 얘가 갑자기 2를 선택했거든? 여기는 얘를 2 선택하게 돼. 2 선택하게 돼. 다. 몰빵되는, 완전히 뭐 되는 형태? 몰빵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왜 상수함수인지 알겠지? 상수값이 나오는 거야. 그냥 1이면 2, 여기서 2겠다. 그지? fx가 2. 뭘 넣어도 다 2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함수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지금 말하는 이 네 가지는 봐봐 얘들아. 이 네 가지는 이 정의는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있어야 돼요. 이 어떤 함수를 어떻게 이름을 붙이기로 한 거야. 그치?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함수의 그래프적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1 넣었을 때 2 나와요. 2 넣었을 때 2 나와요. 뭐 3 넣었을 때 2 나오고 0 넣었을 때 2 나오고 0.5 넣었을 때 2 나와. 다 2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렇지? y는 2 이런 형태로 y는 c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상수함수는 x축과 평행하는 직선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수함수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상수함수 1로 다 몰빵되거나 2로 다 몰빵되거나 3으로 다 몰빵되거나 5로 다 몰빵되는 총 4가지 경우에 상수함수를 만들 수 있겠지. 이런 경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등함수 몇 개 만들 수 있어? 무조건 한 개 만들 수 있어. 그냥 자기가 자기로 가야 돼. 전부 다 자기가 자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상수함수는 이런 형태.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x축이 y축이었어. 얘가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도 상수함수의 그래프고요. 이런 것도 상수함수. 다 뭐야? x축의 평행한 형태 혹은 y축의 수직인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상수함수는 저런 i가 상수함수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자 봐봐. 그럼 항등함수는 1대1 대응 맞니? 아닌가? 맞아요. 맞죠? 그렇지? 다 하나씩 가고 정역과 공역과 치역 다 같잖아,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무조건 뭐야? 1대1 대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 1대1 대응이면서 1대1 함수라고도 말할 수 있어. 얘는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된 것뿐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얘다라고 말할 수 있어. 지금 이거 다 성립하는 거 맞을 텐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얘가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포함 관계는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충분 조건이고요. 여기는 얘가 필요 조건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생각해 주세요. 어쨌든 이 이미지까지 정확하게 함수의 종류 4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1대1 함수의 정의는 얘입니다. 얘를 말해줄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딱 머릿속에 박아놔야 됩니다. 의미해 주실 수 x1과 x2에 대해서 x1과 x2가 다르다면 fx1과 fx2 두 개의 함수 값은 서로 달라요. 오케이? 그게 1대1 함수의 정의고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정의.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공역과 치역까지 같아버리면 1대1 대응이고요.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항상 자기가 나온 함수 y는 x라는 직선. 오케이? y는 x라는 직선. 뭐 1 넣으면 1 나와, 2 넣으면 2 나와. 이렇게 되는 벤 다이어그램 이미지, 이런 이미지고요. 상수함수는 다 몰빵된 형태로 나오는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하나씩 간단히 풀어봅시다. 그냥 눈으로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눈으로 말할 수는 없죠. 눈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기억. 이거 그냥 함수 맞아요? 아니에요?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세로선 테스트라고 했어요. 그죠? 세로선 테스트.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죠? 함수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 함수 맞습니다. 1대1 함수 되는 거 맞나요? 아닌가요? 안 돼요. 1대1 함수의 테스트는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가로선 테스트라고 했어요. 저 가로선 테스트.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죠? 네, 기억은 1대1 함수이기도 하면서 1대1 대응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됐죠? 다음. 항등함수 맞나요? 항등함수는 뭐라고 했어? 1 넣으면 뭐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A 넣으면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A 나왔지. 그러니까 이건 안 될 거야. 상수함수는 몰빵함수라고 했어요.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될 거야.
됐어. 니은 가보자. 니은 함수 맞나요? 알아요. 함수 맞죠? 세로선 테스트 해봤더니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네요. 니은 댓글. 그 다음에 1대1 함수니 아니. 아니에요. 가로선 테스트 해봤더니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존재합니다. 1대1 함수 아닙니다. 그 다음에 1대1 대응도 당연히 아니겠죠. 그 다음에 항등 함수도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수 함수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디귿 볼게요. 디귿. 얘는 어때? 일단 함수 맞아요? 네. 함수 맞아요. 그 다음에 알아요. 1대1 함수도 맞고 1대1 대응도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디귿 다 들어. 디귿 다 들어. 나 항등 함수는 당연히 아니겠죠. 항등 함수는 y는 x라는 직선이라고 했어요. 됐습니다. 다음 여기서 보자. 여기서 얘는 무슨 함수? 그냥 함수인 건 맞죠? 함수. 항등 그냥 함수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얘는 무슨 함수라고 했어요? 이렇게 된 거는 무슨 함수? 몰빵된 거잖아. 상수 함수. 그죠? 여기는 뭐였어요? 상수 함수였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여기 얘는 당연히 함수인 거 맞고요. 당연히 함수인 것도 맞고 1대1 대응인 것도 맞고 그다음에 1대1 함수인 것도 맞고 다 맞아요. 그다음에 얘는 상등 함수이기도 합니다. 됐죠? 상등 함수는 아니에요. 여기 얘는 함수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함수 아니에요. 세로선 이렇게 하고 다 만나잖아, 그지? 여기는 함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냥 구분, 그래프를 보면서 구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대1 대응인 것만 골라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4개의 그래프는 너희가 그릴 수 있겠어, 없겠어? 요거 기억부터 기억. 뭐라고 돼 있어? y는 뭐예요? x 제곱이래요.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니 없니? 있어요.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잖아, 그렇지? 여기 얘는 함수이긴 하지만 1대1 대응은 절대로 아니겠죠? 맞아? 그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럼 니은 볼게요. 니은 y는 뭐랬어? x 더하기 1이랬어.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다? 1 딱 찍어주고 기울기 1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얘는 전부 다 가로선 거와 같은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 일치하는 거 맞습니다. 얘는 1대1 대응인 거 맞아요. 이렇게 될 거고. 다음 디귿은 뭐야? y는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그렇죠? 얘 그래프는 얘는 마이너스 2 찍고, 그지? 얘는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1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이렇게 다 그어봤더니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1대1 뭐가 됩니다? 대응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리을 보니까 리을은 어떻게 그래프? 얘는 이렇게 그래프, 얘가 4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럼 얘는 요 선을 그으면 다 만나는 거잖아, 그지? 1대1 상수 함수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다야.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어. 바로 필수 예제로 가봅시다. 그래프 보면서 바로바로 생각해 주세요. 천천히 한번 봅시다. 봐봐. 단 정의역 공격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했어요.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자, 1대1 함수 먼저 찾아주세요. 1대1 함수는 세로선 테스트 한번 하고 가로선 테스트 하면 됩니다. 네, 세로선 테스트 먼저 다 해보자. 세로선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죠? 이거 다 함수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가로선 테스트 할 거야. 여긴 얘는 세 점에서 만나니까 안 됨. 그죠? 여긴 얘는 다 한 점에서 만나니까 됨. 여긴 얘는 다 한 점에서 만나겠죠? 됩니다. 여긴 얘는 다 만나니까 안 될 거고, 여긴 얘는 두 점에서 만나. 여긴 얘도 한 점에서 만나니까 됩니다. 그죠? 되는 거. 1대1 함수인 거는 니은과 디귿과 뭐가 됩니다? 비읍이 됩니다. 니은과 디귿과 비읍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다음 1대1 대응인 걸 찾아주세요. 여기 요 중에서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뭐만 더 보면 되는 거야? 공역과 치역이 같나요? 이것만 더 보면 되는 거잖아. 맞아? 됐습니다. 봐봐. 함수에서 함수의 그래프에서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다고 한번 쳐보자.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정의역과 치역 찾는 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돼. 잘 봐봐. 이게 종이판이야. 이걸 이렇게 놓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래를 이렇게 쫙 일렬로 쫙 뿌려. 오케이? 모래를 이게 엎어놓은 상태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여기서부터 모래를 쫙 뿌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x축을 기준으로, x축이 정의역축이겠지. x축을 중심으로 그 너희들 차 와이퍼 알지? 와이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와이퍼를 양쪽에서 이렇게 해서 X축을 꽉 눌러버리는 거야. 그럼 모래들이 어디에 묻겠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모래가 묻어있겠지. 얘가 정의역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흩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이 그런 것까지 하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치역을 찾고 싶어요. 어떻게 찾으면 됩니다? 모래, 그렇지. 모래 쫙 뿌려서 Y축 딱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촥 눌러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만 모래가 쫙 있겠지? 여기는 얘가 치역의 이미지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는 니은이라고 하는 애는 내가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쫙 눌렀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쫙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실수 전체가 되는 거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있는 얘 비읍도 봐봐. 얘도 지금 여기 모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쫙 눌렀어. 치역을 쫙 눌렀어요. 그럼 당연히 실수 전체 이렇게 되는 거 맞잖아.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어때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 상태에서 쫙 눌렀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어딘가부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 있는 얘 치역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공격은 실수 전체가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은 되지만 1대1 함수는 되지만 다시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건 니은과 비읍 이렇게 두 개만 있었어요. 디귿은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공역은 뭐라고요?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했잖아. 오케이? 공역은 전체인데 시역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됩니다. 다음 항등함수 찾아주세요. 항등함수 뭐밖에 없어? 딱 봐도 y는 x라는 직선 찾아주세요. 뭐밖에 없어? 리을. 상수함수 뭐밖에 없니? 리을.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려고 하다가 참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오케이. 여기는 요 문제 일단 한번 풀어보자. 8-10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기억 먼저 볼게요. 기억은 무슨 함수인가요? 1대1 함수죠. 1대1 대응은 아니네요. 그죠? 얘 공역은 0에서 2 사이였는데 지금 0에서 1까지만 치역이니까 1대1 대응은 아니네요. 항등함수도 아니고요. 상수함수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얘는 지금 1대1 함수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럼 두 번째, 여기 있는 얘는 1대1 함수 되고 1대1 대응 되고 항등함수 되는 거지? 여기 있는 얘는 상수함수만 됩니다. 여기 얘는 1대1 대응되고 1대1 함수까지 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의 정의들을 정확하게 다 알았으니까 여기 얘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봐봐. 이제부터 좀 중요하다. 이제부터 좀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좋은 일 있었어? 자, 봐봐. 두 집합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서 x로의 y, 그러니까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었대. 1대1 대응이 되고 싶었대. 일단은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치? 다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 다음에 얘 치역과 공역이 어때야 돼? 일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얘 그래프를 일단 정확하게 딱 그리고 싶었는데 일단 상황 보니까 공역 먼저 가자. 여기 얘가 지금 3이었어요. 여기 얘가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5였습니다. 여기 안에서만 그려져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이거 전체 다 그려져요. 그 다음에 x가 지금 2까지니까 여기 2 잘라가지고 요만큼만 그릴 거고 여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a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얘의 기울기가 얼마였어요? 지금 현재 2였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이걸 지금 잘 생각해봐.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냐면 얘 지금 정역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려 있잖아 지금. 그럼 얘 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발생할 거란 말이야. 요만큼이 치역이 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니? 근데 공역이 여기밖에 없었으니까 공역이 여기밖에 없었으니까 치역이 이렇게 삐져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는 사실 여기서 끝나는 그래프인데 여기서 끝나는 그래프인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더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지. 그죠? 얘보다 더 내려가면 어때? 공역 안에 치역이 들어가는 거니까 괜찮긴 해요. 그지? 공역 안에 치역이 들어가는 거니까 뭐 하다고? 괜찮긴 하다고.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 여긴 얘가 이렇게 됐으면은 직선이 어떻게 생기겠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의 치역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되는 거야?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지? 요쪽에 있는 요 원소들이 채워지겠어? 안 채워지겠어?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기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원소 안 채워진 애가 있으면 당연히 치역이랑 공역이랑 달라질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한쪽 끝에가 어디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요 점을 지나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만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너무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였어?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게 너희들한테 너무 많은 정보를 주고 싶은데 너희가 이제 거부하고 있어. 그래서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기울기가 너희들한테 주고 있는 정보 중에 가장 유용한 정보가 뭐야? 이 길이랑 이 길이에 뭘 주고 있어요? 길이의 비를 주고 있어요. 기울기라고 하는 거. 여기서 얘 기울기 분명히 2라고 줬는데 여기 이 기울기 분명히 2라고 이렇게 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러면 여기 이 길이랑 여기 이 길이의 비가 1대 2였다는 뜻이잖아.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이 길이가 몇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몇이니? 3 마이너스 5니까 여기 길이 8이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2대 1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이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 4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기울기가 2였으니까. 그렇다면 요 점 끝나는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뭐였겠어? 여기서부터 4만큼 뺀 거니까 마이너스 2였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되나요? 그럼 정의역은 딱 봐도 그냥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정의역이 더 이쪽으로 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더 삐져나갔을 거야. 그럼 공역 바깥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거고. 만약에 정의역이 이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치역이 공역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완전히 채워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전부 딱 들어맞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 직선은 그러면 여기는 얘 직선은 지금 몇 콤마 몇을 지납니다. 2,3을 지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내가 지금 궁금한 건 b 값도 궁금했던 거니까 일단 2,3을 집어넣어 보자. 그럼 얘는 4 더하기 b가 뭐가 됐어? 3이 됐어. b는 얼마였구나? 마이너스 1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어. 마이너스 1.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봐봐. 이런 힌트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직선에서 얘들아, 직선에서 1대1 대응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다시 잘 들어봐. 직선에서 1대1 대응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정의역이 이렇게 있어, 정의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공역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자, 이만큼이 공역이고요, 여기는 이만큼이 정의역이었어. 근데 그 함수의 식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 함수의 식이 1차 함수였다고 돼. 직선이라는 뜻이잖아요. 얘가 지금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는 상황이라면, 다시 직선이 뭐가 되고 싶어? 1대1 대응이 되고 싶어. 이런 상황이라면 직선은 항상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 그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됐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 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만 치역이 돼버리지. 1대1 함수이긴 하지만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더 이쪽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치역이 이쪽으로 더 빠져버리지. 공역 바깥으로 나간다 그지? 그럼 얘는 함수조차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얘가 공역이랑 치역이랑 일치하려면 결국은 요 끝에랑 요 끝에가 요쪽에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거나, 요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요 상황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야. 기울기가 지금 뭐였으니까? 양수였으니까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거고, 기울기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여기는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는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정보까지, 직선이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구나. 얘가 이렇게 좀 애매하게 돼 있으면 1대1 함수까지 오케이, 1대1 대응은 절대로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생각까지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유제 12번까지 풀어보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12번까지 지금 풀어보고 잠깐 쉴게요. 자, 12번 보세요. 봐봐. 여기서 일단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만 할게요, 얘들아. 잘 봐봐. x 바 해가지고 x가 1에서 3, 4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고, x는 자연수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이게 어떤 집합이었대. 이게 x라는 집합이었대. 오케이? 그다음에 y라는 집합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 y 바 해가지고 y는 1에서 3, 4, 2 해가지고 여기 얘를 y는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기는 이 집합 x랑 집합 y는 요건 x고 요거 y니까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보면 뭐밖에 없어요? 1, 2, 3밖에 없죠? 여기 얘도 마찬가지고 1, 2,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여기 x 바로 시작한다고 전부 다 x를 의미하는 거야, 이 y 바로 시작한다고 전부 다 y를 의미하는 거야 라고 절대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알았죠? 절대로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y의 범위, x의 범위 1에서 3 사이, y 범위 1에서 3 사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집합은 지금 정확하게 완벽하게 같은 집합을 의미하고 있는 중이고요. 봐봐,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했대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x축에서 x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여기는 얘는 정의역, 여기는 얘는 뭐야? 공역이잖아, 그치? 여기는 얘는 반드시 정의역 축일 거고, 여기는 얘가 뭐겠어? 공역 축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만약에 지금처럼 저렇게 주어져 있어. x가 뭐라고 주어져 있었어? 그냥 x가 지금 보다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근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였다고 생각한다면 정의형 찾기가 되게 쉬워요. 여기에서 k 딱 찍어주고요. 아 k 이상이군요. 이만큼이 정의형이었어요. 이렇게 판단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그려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죠? 근데 얘가 y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가? x에서 x로 가고 있어. 그럼 여기는 요집합은 어떻게 표현할 거야? X랑 같아야 돼요. 똑같이 여기다가 k 찍어주고 이만큼입니다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같은 집합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는 얘를 내가 y바 y 이렇게 바꿔도 괜찮다는 이야기잖아.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어? y바 y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소리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 x에서 x로 가는 건데 x에서 x로 가는 건데 이거 정의용밖에 안 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공역까지 다 준 겁니다. 여기는 얘는 완벽하게 뭐한 집합이라고? 완전 똑같은 집합이라고. 알았죠? x에서 x로 가는 집합입니다. 라고 하면은 정의역 공역을 그냥 하나의 집합으로 줬구나. 이 정도로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그거 잘 들어야 돼요. 다음. 그럼 이제 어떻게 풀면 될까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k는 지금 뭐라고 했어? 상수 k라고 했어. 상수 k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x축, 여기가 지금 y축이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k였다면 여기는 얘가 또 마찬가지 k였다면 얘는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만큼이 지금 뭐가 되는 정의형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 공역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그래프가 있어야 되는 공간은 이쪽입니다.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얘가 지금 무슨 함수였으면 좋겠어? 1대1 대응인 함수였으면 좋겠어. 기울기는 몇이었어요? 2였어요. 그죠? 그러면 기울기가 2였으니까 여기서 얘가 그래프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나가면 괜찮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그려진다면은 얘 정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어. 이만큼이 정의역이었으니까 실제로 유효한 데는 이거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얘 치역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될 거고 얘 고유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테니까 결국 이런 상황에서 1대1 대응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이미지는 결국 어떤 이미지야? 여기는 요 점을 지났으면 좋겠군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이 뭔데? k, k입니다. 맞아요? k, k를 이 함수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럼 k는 뭐가 되고요? 이 k 더하기 뭐가 돼? 5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k 값은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5가 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치? 그림이 잘못 그려졌다는 얘기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5보다 커 나갔다, 뭐 5보다 커 나갔다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5보다 커 나갔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였을 거야. 그래서 이만큼 정의역, 이만큼 뭐가 됩니다? 공역이자 치역 이렇게 되나요? 이거는 흐름을 잘 알아야 돼. 진짜 잘 알아야 돼. 되게 중요해요. 얘가 지금 1차 함수니까 그나마 할만한데 얘가 2차 함수로 바뀌면서부터 조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난해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이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지금 손 들고 지금 해결하고 갑시다. 다시 알려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다시 봐봐. 일단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 다시 한번 요 이야기 진짜 중요하다.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와 닿아야 돼. 그래야지 너희가 자연스럽게 응용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얘가 2차 함수로 바뀌었을 때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했는데 x 값이 뭐였어? k보다 크거나 같아요였어. 만약 k가 양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 k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얘의 정의역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얘가 k일 테니까. 맞아? 그럼 여기서 k, k라고 하는 마이너스 이렇게 k, k라고 여기는 얘가 k라고 생각했을 때 얘의 공역도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이만큼이 얘의 공역이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직선 중에서 얘가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여기서부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전부터 시작해야만 요 전부터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만 여기는 얘는 현재 이 집합과 집합의 관계에서 1대1 대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막 중간에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이 부분이 뭐가 되면서 치역이 되면서 공역 안에 치역이 포함되어 있고 두 개가 서로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됩니다? 1대1 함수가 된다. 맞아요? 얘가 만약에 요거가 밑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가 이렇게 삐져나가면서 치역이 공역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아예 함수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점이 있지. 이 교점이 뭐야? k, k라는 점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 교점을 누가 지나야 돼? 여기는 이 직선이 지나야 되는 거야.
y는 누가 x 더하기 5라고 하는 애가 k, k를 지나야만 얘가 1대1 대응이 됩니다 라고 나는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저렇게 지날 수밖에 없겠구나. 저 점을 지나야지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역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치역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테니까 이 점을 지나야만 얘게 정의역과 치역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면서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완벽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무너지면 여기서 뒤로 가는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게 될 거예요. 이제 막 이차함수 얘기 나오고 그러면 되게 많이 헷갈려집니다. 알았죠? 지금 정확하게 딱 인지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자, 이번에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이 있습니다.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해서 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었어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뭐 해줄 거야? 얘 그래프를 분류해서 그려줄 거야. 왜냐면 x에 x-1에만 절대값이 있거든. 얘한테 절대값이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얘 그래프를 그릴 때 만약에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이렇게 그려지면 얘는 지금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다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이건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1대1 대응이라고 여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얘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여전히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려지다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긴 얘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없네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 바뀌는 포인트지. 바뀌는 포인트. 요 바뀌는 포인트들이지. 요 바뀌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얘의 기울기랑 뒤에 있는 얘의 기울기가 다르면 얘가 양수고 기울기가 음수였다면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1대1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얘가 음수였다가 여기는 얘도 뭐가 되면 다시 양수가 된다면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는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가로선 테스트에서 불합격을 받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는 얘 같은 경우 봐봐. 얘가 증가하는데 다 양수였어요. 기울기가. 여기는 얘도 지금 기울기 폭이 달라지긴 했지만 얘도 여전히 양수죠? 두 개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부호가 같아지는 이런 상황일 때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어쨌든 얘는 뭐가 됩니다? 1대1 대응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기울기가 둘 다 음수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황도. 그러니까 둘 다 음수예요. 이런 상황이나 둘 다 양수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일 때는 1대1 대응이 유지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해서 자 봐봐. 저기는 제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되게 해주세요. 저기는 제 절대값이 있는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얘는 당연히 나는 뭘 기준으로 나눌 거예요. x는 1단위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나눌 거예요. 이쪽에서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ax 더하기 x-1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그죠? 이쪽에서는 ax-x 더하기 1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는 얘는 a-1의 x 더하기 3이고요. 여기는 얘는 a 더하기 1의 x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니?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얘의 기울기는 분명히 a-1이고 여기는 얘의 기울기는 분명히 뭐야? a 플러스 1이거든. 그럼 여기는 얘가 만약에 양수였다면 얘도 여전히 양수였을 겁니다. 기울기가 이만큼 더 크니까 더 기울어지겠죠. 맞죠? 만약에 여기는 얘가 음수였다면 여기는 얘의 기울기가 마찬가지로 음수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여기는 요 녀석이랑 여기는 요 녀석의 뭐가? 부호가 어땠으면 좋겠습니다?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수학에서 A와 B의 뭐가? 부호가 같다라는 여기 있는 요 말을 수학에서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었지 우리? A, B가 양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지? 무슨 말이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기울기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뜻으로 내가 해석했잖아. 지금 1대1 대응이 되고 싶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A-1이랑 A 더하기 1이랑 여기 얘 두 개의 기울기가 같았으면 좋겠군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주면 돼요. 부호가 같았으면 좋겠고. 되나요? 그래서 A는 1보다 크거나 또는 뭐가 됩니다? A는 -1보다 작아요. 여기가 내가 원하는 A 값의 범위군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활용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봅시다. 알았죠?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는 뭘 신경 안 썼냐면 여기는 요즘에서 만날 거야. 이 정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쓴 적이 없어요. 절대값이 있는 건 어차피 여기다 1 넣으면은 여기 얘 부분 둘 다 빵 되잖아. 그지? 그럼 A 더하기 2 다시 A 더하기 2가 될 거야. 둘 다. 맞아? 여기다 1 넣어도 A 더하기 2가 될 거고 여기다 1 넣어도 A 더하기 2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연속일 수밖에 없어. 얘네들이 달라질 일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떨어질 일. 얘가 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지금 1대1 함수인 건 맞잖아. 근데 얘 치역은 어디부터? 치역은 요 부분에서 요 밑에 부분. 요 잘라가지고 요 위에 부분 이렇게 되면서 요쪽 부분이 치역에서 빠지죠. 맞아? 그럼 공역이랑 같아지겠어? 안 같아지겠어? 안 같아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여기는 얘가 마찬가지로 이게 증가했는데 뒤에서도 마찬가지로 증가했는데 얘가 이렇게 연속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 가로선 테스트하면 불합격될 겁니다. 맞아? 1대1 대응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어? 얘가 이렇게 왔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가는 형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걸 전문 용어로 연속이라고 해요. 그리고 연속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너희가 미분 배우기 바로 직전에 연속의 의미를 정확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연속이어야만 합니다라는 조건과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만 합니다라는 조건 두 가지만 정확하게 만족시켜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얘들아 여기서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A라고 하는 건 뭐만 되면 되는 거야? 양수만 되면 되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의 기울기가 지금 몇이었어? 3이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는 0보다 작은 쪽에서 x의 0보다 작은 쪽에서 기울기가 3이었어. 이렇게 올라오는 애였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기울기가 양수이기만 하면 뭐든 상관없이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다 0 넣으면 뭐가 돼요? 0 넣으면 b가 되죠. 그치? 얘에다 0 넣으면 b가 나와요. 여기는 이 값은 b였어. 근데 여기다 0 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나오지. 근데 딱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b가 몇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1일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연속으로 딱 붙어야 된단 말이야. 같은 함수값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은 값이나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은 값이 일단 같아야 돼. 그래야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이야기가 뭐겠어? 얘랑 얘가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돼요? 뭐가 돼요? 1대1 대응이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형태의 함수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되고요. 알았죠? 함수값들이 각각 이거 넣었을 때 함수값들이 같다라는 상황과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라는 상황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되고요. 절대값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어차피 연속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차피 연속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울기의 부호만 같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같은 의미야 둘 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 가지고 한번 문제를 조금 풀어볼게요.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얘는 지금 범위가 1에서 3 사이랑 1보다 작거나 3보다 큰 경우 두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오늘 배운 개념 되게 간단해요. 뭐 그냥 뭐 배웠어? 네 가지 배웠어.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다음에 상수함수, 항등함수 네 가지 배웠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복잡해져. 복잡해진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 때문에 그러거든. 이 함수의 표현 때문에 그래요. 다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얘 그래프 때문에 그런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그래프를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고 그래프를 모르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한번 그려가면서 상황을 먼저 한번 판단해 볼게요. 봐봐. 얘는 지금 1에서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이 그림 그릴 때 X축이랑 Y축을 정확하게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안 그려요. 선생님은 그냥 이 공중에 떠 있는 이 상태에서 X축이 여기 있겠지 뭐 Y축이 여기 있겠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릴 때 그냥 여기 얘가 이렇게 돼 있어. X가 1부터 3까지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구나. 그냥 대충 이 정도로 그림을 그려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X는 3 이렇게 대충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의 그림 봐봐. X제곱이야. 얘는 X제곱이야. X제곱의 그래프는 당연히 대칭축이 어디겠어? 0일 거야. X는 0일 거란 말이야. 0,0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이쪽 그릴 필요 있겠어? 없을 것 같아. 그치? 이렇게 그려놔. 그럼 봐봐.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 y값들도 당연히 알아야겠지. 오케이? 얘 y값들도 알아야 돼요. 얘 y값은 얼마겠어요? 여기다 1는 거니까 당연히 얼마겠어? 1일 겁니다. y값 1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y값 얼마겠어? 9가 됩니다.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겠다. 그치? 그리고 나서 ax 더하기 b의 그래프를 지금 그리고 싶었는데 그죠? ax 더하기 b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는데 여기 얘가 지금 뭐가 되고 싶었대? 1대1 대응이 되고 싶었대. 그렇다면은 여기 얘는 그래프 필연적으로 요점을 지날 수밖에 없었을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점을 지날 수밖에 없었을 거고 여기는 얘가 이렇게 기울기 지금 양수라고 줬으니까 얘가 위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형태로 그려질 수밖에 없었을 거고 여기는 얘도 어때? 요점을 지나면서 여기 쭉 뻗어나가는 이런 형태로 그려질 수밖에 없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직선 자체가 그냥 하나의 직선이었던 거잖아 사실.
맞아? 그 요직선이 1보다 작은 쪽에서 한번 세팅이 된 거고 3보다 큰 쪽에서 한번 세팅이 된 거지. 똑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원래는 여기 요렇게 돼서 여기 요렇게 돼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까지 상상을 해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까지만 되면 기울기를 구한 거야. 이미 끝났어. 왜냐면 여기는 얘 x 증가량 얼마야? 2거든? y 증가량 얼마야? 8이에요. 얘의 기울기는 얼마였다는 뜻이야? 4였다는 뜻이야. A 값은 4였군요 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보기는 힘들잖아, 그지? 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어. 거기까지 보기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고 싶어? 9가 나오고 싶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3a 더하기 b가 뭐가 나오고 싶어? 9가 나오고 싶어. 이런 상황 하나랑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고 싶어? 1 나오고 싶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가 되겠죠? 얘가 뭐 나오고 싶어? 1 나오고 싶어. 이렇게 식 두 개는 마련할 수 있잖아. 이식 두 개 마련했으면 요거 두 개 가지고 뭐 연립하면 당연히 a 값, b 값 구할 수 있겠네요. 요거 두 개 뺍니다 그대로. 요 두 개 뺐더니 뭐가 됐어? 8이 됐어. 두 개 뺐더니 뭐가 됐어? 2a가 됐네요. a 값은 4입니다. 여기서 나오죠? a 값 4였으니까 b 값은 얼마였어? 마이너스 3이었어. 했나요? 그래서 a 빼기 b를 해주세요. 답은 얼마가 됩니다? 7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프의 역할이 압도적이 돼버립니다. 어느 순간 수학 자체가 함수를 거의 대부분 다루기 때문에 그래프의 역할이 되게 압도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를 충분히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됐나요? 수학 나한테 말해. 맞았어. 맞았다고 잘하는 거야. 되게 어렵죠?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리된 두 함수 f랑 g에 대해서 fx는 무슨 함수라고 돼 있고 항등 함수라고 돼 있고 gx라고 하는 애는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일까? fx는 항등 함수래. 그러니까 fx는 뭐였다는 얘기야? x였다는 얘기야. 항등, 항상 같았으면 좋겠어. 항등 함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gx가 마이너스 2래요. 이건 방정식이 아닙니다. 함수식이에요. 그죠? gx라고 하는 애는 뭐라고 돼 있어? 다 마이너스 2만 나오는데 아 무슨 함수네. 무슨 x값을 두든지 다 마이너스 2만 나오는데 무슨 함수구나? 상수 함수. 그죠?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뭐 나오겠어요?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당연히 뭐 나오겠어? 5 나올 거야. 그죠?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어 봐야 얘는 그냥 마이너스 2겠죠. 됐습니다. 그 두 개 더해서 답은 얼마가 됩니다? 3이 됩니다. 되게 쉽죠? 됐습니다. 다음. 자, 집합 x가 x는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 중에서 얘는 상수 함수라고 줬네요. 문제에서. 상수 함수라는 건 몰빵되는 함수라고 했어요. 몰빵되는 함수. 근데 99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왔대? 3이 나왔대. 무슨 말이야? 아, 다 3으로 몰빵되는 함수였구나. 그럼 얘도 3이었을 거고 얘도 3이었을 거고 얘도 3이었을 거고 얘도 3이었을 거야. 전부 다 3이었을 거야. 그죠? 근데 얘는 봐봐. 1, 3, 5, 7 이런 식으로 가 99잖아. 그지? 99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몇 번째 홀수니? 마지막 홀수예요? 50번. 50번째 홀수죠. 맞아요? 그러니까 3이 몇 개 있었다는 뜻이야? 50개 있었다는 소리지. 답은 150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됐습니다. 발전 예제로 갑시다. 발전 예제로 갑시다. 이거 풀고 갈까? 풀어보자. 16번까지 풀고 갑시다. 무슨 시간이 돼? 자, 몇 번부터 할까요? 16번만 하면 돼요? 얼마 됐어? 요거 됐어? 여기서 쭉 다 푼 거 맞죠? 아니에요. 요거 안 풀었어요? 요거 쭉 풀어야 돼. 13번부터 16번까지 네 문제 중에서 질문 13, 15, 14, 14는 괜찮아? 아까 했어요. 15, 14는 그래. 요거 먼저 보자. 그럼 봐봐. 같이 보자. 자, 이거 1대1 대는 지금부터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제대로 그 뉘앙스를 제대로 알고 가지 못하면은 이거 내가 풀어줘봐야 아무 쪽에 쓸모없어. 어차피 다시 못 풀 거야. 오케이?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었지. 0을 기준으로 지금 함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 0을 기준으로 나눠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x축은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얘는 0이라고 하는 y축 하나만 그려놓으면 돼. 이렇게 하나만 그려놓으면 돼. 근데 이쪽에는 그래프가 뭐 어떻게 그려질 거고 이쪽에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 그치? 그래서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일단 뭐 해야 돼? 만나야 돼. 일단은 만나야 돼. 연속이어야 됩니다. 근데 일단 0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고 했으니까 1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0 집어넣으면 1이 된대. 여기 집어넣으면 여기 함수값은 1이어야 돼.
요것도 0집하면 당연히 1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b가 뭐여야 돼? 자연스럽게 1이어야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여기는 얘 기울기는 지금 몇이었으니까 3이었으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 기울기가 양수니까 여기는 얘도 기울기가 무슨 수기만 하면 되겠구나, 양수기만 하면 되겠구나. a 값은 뭐였구나? 양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됐죠? 그럼 a 더하기 b의 최소값인데 여기는 얘는 지금 1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 a는 양수라고 지금 준 거잖아. 그럼 정수 중에서 여기 0보다 큰 정수의 제일 작은 건 1이었겠죠? 1 더하기 1이니까 답은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 15번으로 가볼게요. 15번. 자, y는 무슨 소리야 갑자기? x는 2랑 3이랑 5라고 주어져 있었어. x는 2랑 3이랑 5. x에서 x로 가는 함수예요. 지금 현재 상황. 지금 집합의 개수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3개밖에 없으니까 선생님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fx는 지금 무슨 함수라고 했고 항등 함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얘 gx는 무슨 함수라고 했어? 상수 함수라고 했어. 근데 가만히 봐봐. 5를 집어넣었대.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항등 함수였잖아. 얘는 5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지. k 값은 얼마였다는 뜻이야? 5였다는 뜻이야. 그러면 g3이 뭐라고 한 거니까 5라고 한 거니까 얘는 무슨 함수라고 했는데 분명히 상수 함수라고 했는데 그럼 얘는 지금 뭘 넣어 다 뭐를 꽂혀야 되는 5를 꽂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5 꽂히겠지 5. 그렇지? 근데 여기는 얘는 항등 함수니까 3 넣으면 3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답은 5분의 3이군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그 정의에 따라서 그냥 너무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풀어가면 되는 겁니다. 다시 16번으로 가볼게요. 16번. 집합 x가 a, b, c라고 해서 집합 x가 a, b, c고 3개라고 했어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무슨 함수래요? 항등 함수래요. 그죠? 항등 함수래. 그러니까 뭘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뭘 넣으면? a 넣으면 a 나와야 돼, b 넣으면 b 나와야 되고 3 넣으면 c 넣으면 c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여기 함수값 중에서 어때? 여기는 얘 2가 나온대잖아. 함수값 자체가. 함수값 자체가 뭐가 나온다고? 2가 나온다고. 함수값 자체가 뭐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3이 나온다고. 그럼 당연히 이것 중에 하나는 뭐였을 거고 마이너스 3이었을 거고 이것 중에 하나는 뭐였겠어? 2였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다 2를 집어넣었을 때 1보다 큰 거 맞으니까 2 집어넣으면 2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겠어? 이제 나머지 하나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3이나 2가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예요. 그럼 1대1 함수도 아니고 항등 함수도 아닐 테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 b라고 하는 건 요 사이에 있는 값이었을 거고 얘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2b-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2b-1이라고 하는 애가 그럼 뭐랑 똑같아야 항등함수겠어? b랑 똑같아야 항등함수지 뭐. 그리고 넘어가니까 b는 얼마였군요? 1이었군요. 그죠? 그래서 a, b, c 다 구했네요. 얘랑 그래서 세 개 다 넣으면 얼마가 됩니다? 빵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다음 넘어가서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네요. 이 표현도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자. 일단은 조금 요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요 임의의 두원수 x1과 x2에 대해서 x1이 x2랑 다시 x1보다 x2가 더 크다면 fx1이 fx2가 fx1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표현이 우리한테 주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네 글자로 증가 함수라는 뜻입니다. 증가 함수. 다시 임의의 두원수 똑같이 돼 있어. x1, x1, x2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이면 fx1이 반대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요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 얘는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 간단해요 되게. 임의의 두원수라고 했어요. 여기 x1과 x2 내가 아무거나 두 개 찍었어. 얘의 함수값이랑 얘의 함수값 비교해보면 뒤에 있는 얘의 함수값이 더 크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얘면은 얘보다 더 큰 값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내가 아무거나 두 개를 찍어도 전부 다 그런 상황이 돼야 되잖아. 아무거나 임의의 두 실수, 두 원소라고 했으니까 아무거나 찍어도 다 그런 식으로 다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계속 얘들이 뭐 하고 있었어야 돼? 증가하고 있었어야 돼. 이런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반대로 여기는 얘가 fx2가 더 크거든. x2가 더 큰데 얘는 지금 fx1이 더 크다고 했어. 얘는 어떤 상황이겠어? 감소하는 함수여야만 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다시 여기 요 표현이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요 상황 자체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계속 저렇게 돼야 됩니다. 됐나요? 이거 좀 기억해 놨으면 좋겠고 다음 추가적으로 좀 이런 얘기 좀 할게요. 1대1 함수 있잖아. 1대1 함수에서 1대1 함수에다 플러스 여기는 제가 그 x의 범위가 x가 실수다. 정의역이 실수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1대1 함수였다면 여기 있는 얘는 결론이 뭐가 되냐면 증가만 하는 증가 함수이거나 또는 감소만 하는 감소 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결론을 하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고 해서 모든 함수값이 있을 텐데 이거 한번 올라가기 시작했어 라고 한다면 절대로 내려가면 안 되지. 1대1 함수가 되려면 그냥 계속 증가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려갈 수가 없는 거야. 계속 증가만 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1대1 함수다 연속이다. 다시 여기는 얘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다. 그러면은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얘가 한번 처음에 내려가기 시작했다면 얘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얘가 x 값이 연속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말하면 돼. x가 연속이다. 연속으로 그려진다. 이렇게 말할게요. 얘가 봐봐.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갑자기 붕 떠요. 다시 붕 떠요. 이렇게 붕 떠요. 이렇게 가다가 다시 붕 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겠지. 만약에 이 연속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감소하다가 다시 쭉 내려갔다 다시 증가하다가 쭉 내려갔다 다시 감소하는 이런 형태가 그려질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가 연속이라는 말, 이 말을 지금 선생님이 쓰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아까도 말했지. 너 이제 1년 후에 배우는 개념입니다라고 했어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기까지 일단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불연속인 함수에 대해서는 여긴 얘가 계속 증가만 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1대1 함수다라는 말 자체가. 오케이?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정의역 자체가 몇 개 없었어. 그럼 이렇게 뭐 요렇게 있는 요런 식의 그래프도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는 얘네들이 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다는 이렇게 다 다른 함수값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여기는 얘는 1대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증가하다 감소하다 또 증가하다 감소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형태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다 톡톡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 불연속일 때는 여기 얘가 언제든지 1대1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아도 근데 얘가 1대1 함수면서 연속이려면은 반드시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것도 뭐겠어? 아 증가함수네 그럼 얘는 무조건 1대1 함수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감소함수네 무조건 무슨 함수네? 1대1 함수네 그 정도까지도 같이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해서 함수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대응은 못해요? 어? 대응은 할 1대1 대응도 그렇게 돼야겠죠 당연히 다시 봐봐 이제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함수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가 정의역이 봐 1, 2, 3, 4 이렇게 4개가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y 1, 2, 3, 4, 5 이렇게 5개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하나의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그게 그 함수의 개수는 몇 개나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얘는 1이 갈 곳을 결정해주고 2가 갈 곳을 결정해주고 3이 갈 곳을 결정해주고 4가 갈 곳을 결정해주면 하나의 함수가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갈 곳을 정해주고 얘네들 각각이 전부 다 4명이 전부 다 갈 곳을 정해주게 된다면 하나의 함수가 완성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가 뭐 예를 들어 일로 갔어. 얘가 이렇게 갔어. 얘가 이렇게 갔어. 얘가 이렇게 갔다고 생각한다면 얘가 하나의 함수잖아 지금 현재. 그치? 이런 함수가 도대체 몇 개나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야. 첫 번째, 이 상태에서 그냥 함수의 개수, 함수가 몇 개나 나올 수 있을까? 함수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라고 한다면 얘는 몇 개가 될까요? 항상 선택권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 선택권에 집중을 해. 선택을 얘가 하니 얘가 하니? 얘가 하죠. 그죠? 여기 얘가 선택을 할 거야. 여기는 얘도 선택을 할 거고 얘도 선택을 할 거고 얘도 선택을 할 거예요. 우리 집합에서 부분 집합 개수 할 때 어떻게 했었어? 선택권이 있는 애들 그 선택권의 개수만큼 계속 곱해줬었잖아 2를 그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계속 곱해지면서 갈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있어? 5가지 있어. 그죠? 얘는 5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있어? 여전히 5가지 있어.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5가지 있고요. 4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있어? 5가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얘는 지금 요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됐나요? 두 번째. 만약에 여기서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면 첫 번째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있어. 여전히 첫 번째는 5개 다 선택할 수 있어. 5개 다 선택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얘를 선택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어쨌든 얘는 얘가 선택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하나 빼고 하나 둘 셋 네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5 곱하기 4가지가 될 거고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누군가 하나를 선택했다면 여기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이제 3개가 줄어들었을 거야. 그리고 얘는 곱하기 3가지가 될 거고 여기는 얘도 누군가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면 나머지 선택권은 몇 가지밖에 없겠어? 2가지밖에 없겠네.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입니다? 5, 4, 3, 2가지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음 세 번째 상수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 상수 함수의 개수 5가지. 그렇지. 상수 함수는 뭐라고 했어? 몰빵이라고 했어. 몰빵. 근데 얘가 1로 몰빵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2로 몰빵될 수도 있습니다. 3으로 몰빵될 수도 있고 몰빵의 개수는 총 몇 가지겠어? 얘는 5가지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2가지는 안 했어. 1대1 대응은 안 했고 그 다음에 항등함수도 안 했어. 이유가 뭘까? 어차피 빵까지일 겁니다. 왜?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는 얘 개수가 몇 개여야 돼? 4개여야 돼. 그지? 4개여야 돼. 그 다음 항등함수가 되려면 어때야 돼? 항등함수가 되려면 얘랑 완전 같은 집합이에요. 그지? 얘네들 안 했어. 그럼 여기서 봐봐. 얘가 이렇게 돼 있대, 이렇게 돼 있대, 이렇게 돼 있대. x에서 x가 되거든요. 1, 2, 3만 하자, 1, 2, 3만 하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 몇 개일까요? 3 곱하기 3 곱하기 3개일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 몇 개겠어? 3 곱하기 2 곱하기 1개일 겁니다. 그죠? 얘 상수 함수의 개수 몇 가지겠어? 3가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4번 1대1 대응의 개수 몇 개일까? 1대1 대응의 개수 3가지. 3 곱하기 2 곱하기 1가지겠죠? 달라질까 얘는? 똑같을 거야. 왜? 얘 1대1 대응이 1대1 함수가 되면서 지금 공역과 치역이 같아졌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거든. 가시수는 똑같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항등함수는 몇 가지일까? 항등함수는 뭐라고 했어요? 항등함수라는 건 뭐라고 했죠? 자기 자신으로 가는 애라고 했어요. 이렇게 딱 결정되고 한 가지밖에 없겠죠? 항등함수는 항상 몇 가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함수가 총 몇 개나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몇 개나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면 좋습니다. 됐습니다. 사실 여기는 얘는 나중에 경우의 수 쪽 파트에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얘가 x 여기 1, 3, 5, 7, 9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y는 2, 4, 6, 8, 10, 12, 20, 14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썼냐면 F5, 5는 지금 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8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돼 있어요. 됐죠? 좀 어렵다. 봐봐 얘는 지금 무슨 함수라고 줬어? 증가함수라고 줬어. 그러니까 얘가 선택한 애보다는 여기 얘가 선택한 애가 더 커야 되면 얘가 선택한 애보다는 얘가 선택한 애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 두 명은 요거 셋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잡아주면 됩니다. 맞아? 우리 그거 기억나니? 우리 그 중학교 2학년 때 확률 배울 때 경우의 수 배울 때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배울 때 기억나요? 그런 거. 그런 거 배워요. 그 반에서 반장 한 명 뽑아주세요, 부반장 한 명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반이 30명이었다면 30 곱하기 29 이렇게 했었고요. 임원 2명 뽑아주세요라고 한다면 30 곱하기 29 나누기 2 이렇게 했었어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배우면은 경우에서 우리 배우고 나서 하면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그냥 요거 3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고 싶어? 2개를 고르고 싶어. 그지?
두 개를 골랐어. 얘랑 얘를 골랐다 쳐봐. 그러면은 여기서 얘는 그냥 무조건 1로 가야 되고 얘는 무조건 1로 가야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나는 세 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고 싶어? 두 개를 고르고 싶은 경우의 수였다면 얘는 3 곱하기 2를 먼저 해줄 거고 거기는 걔를 2로 나눠줘야 돼. 여기 2 나눠주는 여기는 얘가 무슨 말인지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는 얘가 지금 몇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쉽게 이렇게만 설명해 줄게. 봐봐.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 고르는 경우의 수랑 세 개 중에서 한 개 고르는 경우의 수는 일치합니다. 그 말이 이해되니?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골랐다? 그럼 걔 말고 나머지 두 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내가 정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얘를 골랐으면 선택되는 얘랑 얘라고 생각하고 얘를 골랐으면 선택되는 얘랑 얘라고 생각하고 얘를 골랐으면 선택되는 얘랑 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개 고르는 경우에는 당연히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3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오케이? 이렇게 고르면은 나머지 두 개가 결정이 날 테니까 이렇게 얘네들의 갈 곳이 결정이 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도 세 개 중에서 몇 개 골라야 돼? 두 개 골라야 되는데 세 개 중에서 한 개 고른다고 생각하면 얘도 세 가지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해서 세 가지에서 여기는 얘의 답은 몇 가지입니다? 9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너무 어려운 주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를 선생님이 조금 지금에 적합하게 바꿔줄게요. 지금에 적합하게. 이거이면 이거이다로 바꿔줄게요. 오케이? 이러면 해석이 한결 쉬워집니다. 이건 좀 전에 건 증가함수였어. 근데 지금 증가함수는 아니에요. 그죠? 이거이면 이거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 봐봐. 어떻게만 선택하면 되겠니? 이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입니다. 그죠? 6가지. 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겠어요? 여전히 이제 5가지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4가지에다가 제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3가지가 되면 여기 생각할 수 있겠지? 이 문제의 답은 이거라고 그냥 문제 자체를 바꿔버립시다. 그렇죠? 아까 그건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7번 문제, 18번 문제 이거 되게 많이 중요한 문제니까 이 두 문제 빠르게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질문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게요. 자, 18번만 같이 봅시다. 자, 봐봐. x1부터 xn까지 함수, 집합의 개수가 지금 몇 개 있어? 원수의 개수가 지금 n개 있어요. 1부터 n까지 n개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n개 있어. 근데 얘가 지금 상수함수가 아닌 함수의 개수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x1이 y1에 대응되지 않는 1대1 대응의 개수가 지금 궁금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그냥 천천히 생각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지금 얘의 개수 fn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상수함수가 아닌 함수의 개수가 궁금해요. 그럼 당연히 난 뭘 할 거야? 함수의 전체 개수 중에서 상수함수들만 빼버리면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봐봐. 여기 얘가 지금 x가 여기 x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있어? xn까지 있어. y라고 하는 거는 y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있어? yn까지 있단 말이야. 그럼 요거 한 녀석의 선택권이 지금 얼마야? 몇 개씩이야? n개씩일 거잖아. 그치? 그래서 선택권이 몇 개가 있어? n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쭉쭉 n개 요만큼 개 함수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뭐야? n의 n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fn이라고 하는 건 뭐였을 거야? n의 n제곱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여기서 뭘 빼야 돼? 여기서 뭘 빼야 돼? 상수함수의 개수. 상수함수 몇 개 나올 수 있어? 몰빵이잖아 어차피. 그지? 몰빵. 얘로 몰빵 될 수도 있고 얘로 몰빵 될 수도 있고 얘로 몰빵 될 수도 있겠지? 몇 개? n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개? 한 개 아니죠? n개 맞죠? n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n의 n제곱 빼기 n개.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fn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3을 집어넣어 볼게요. 3 집어넣으면 뭐가 돼? 3의 세제곱 빼기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27에서 3 빼면 24가 되겠다. 그치? 여기 요 값은 24가 되네요. 첫 번째 값 나왔어요. 두 번째. x1이 y1에는 대응되지 않는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얘가 이쪽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럼 얘의 선택권은 몇 가지 있는 거야? n-1가지 있었겠죠.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있었겠니? 이제 얘가 선택한 개만 빼고 나머지 다 선택해도 되잖아? 그럼 당연히 n-1가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선택권은 몇 가지 있었을 거야? n-2가지의 선택권이 있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마지막에 2, 1로 끝나겠네. 이런 생각 해줄 수 있겠다. 왜 얘로 보나요? 마지막에
얘네들이 다 선택하고 남은 애를 선택할 거고 마지막 위에 있던 애는 얘네들이 선택하고 남은 나머지 2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5개였으면은 4, 4, 3, 2, 1 이렇게 끝났을 거야. 4, 4. 3, 2, 1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얘가 지금 4였어. 여기는 이 값이 지금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GN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얘 지금 뭘 넣어달래요? 4를 넣어달래요. n에다가 4를 넣어달래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된다고. 얘가 G3입니다. G4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 3이 2개? 여기 2개니까. 4, 4. 됐습니다. 좀 어렵죠? 이거는 지금 경우의 수랑 지금 맞물려가지고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이 경우의 수를 배우고 왔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우의 수 때문에 지금 좀 어려운 겁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게 n이라는 숫자 때문에 어려우면 얘들아 봐봐 n이라는 숫자 때문에 어려우면은 여기는 얘를 아예 그냥 G4인 상황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얘가 4인 상황을 기준으로 생각해봐요. 여기는 얘가 지금 x였어, 얘가 지금 y였어 이렇게 했을 때 x1, x2, x3, x4 이렇게 놓고 생각하는 거야. y1, y2, y3, y4 이렇게 놓으면 훨씬 간단해지잖아. 얘가 누구를 선택하면 안 돼? 얘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소리였어.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하나, 둘, 세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됐고요. 하나를 선택했다 쳐보자. 그러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여전히 세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3. 하나 선택했다 치면 여기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2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얘가 선택할 거는 마지막에 하나 그냥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면 되잖아. 여기는 이 n값이 부담스럽다면 여기는 이 n값이 부담스럽다면 이거 집어넣고 4개를 가지고만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얘는 3개 가지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좀 덜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진도 나가고요. 다음 시간에 합성함수라고 하는 이제부터 하는 함수들이 진짜 너희를 되게 많이 어렵게 괴롭히게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일 거야. 합성함수, 역함수만 잘 버텨내면 함수에 대해서 다 끝난 거야 벌써. 오케이? 합성함수,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이제 큰 단어에서 함수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소개해준 유리함수 이제 1차 함수나 2차 함수처럼 그냥 새로운 함수의 형태를 좀 보여주는 거. 그런 게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만 제대로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는 역함수랑 합성함수 이것만 제대로 합성함수까지는 그나마 다 할만하거든. 근데 역함수부터 정말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미쳐버려. 진짜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되게 쉬울 수도 있어요. 오케이. 진짜 쉬울 수 있어요. 쉽길 바랍니다.